지금 우리 대표적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IT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안 좋다 해도 이렇게 밀리나?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9만 원대는 아직은 뭐 9만 원대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상당히 더 밀리네요. 전저점 이상으로. 그러네요. 시장을 매도하면서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오늘은 매도가 나오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고, 다음번 IT 살 때는 전자를 먼저 사는 거는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가시권에 오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죠. 가시권의 가격은 왔고 매매를 붙여도 되는 구간까지도 왔어요. 한 번씩 여기 만약에 내일 장이 밀린다 그러면서 하이닉스 한 2% 조정 나온다 하면은 장 뜨면은 이런 거는 이제는 2, 3%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까지 가격대가 왔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매매에 대입해도 SK 하이닉스를 플레이를 할 만한 구간까지는 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은 조금 애매해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수 받치는 게 지금 2등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이 정도 군이거든요. 이 정도 군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결론적으로 뭐냐면 거래소 기준으로 지수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9만 원대 이하 정도에서 짧은 매매 단으로 대입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좀 시총 상위 매매하고 싶다면 자동차랑 그다음에 여기 LG에너지 솔루션 이 정도 부분까지만 일단은 고려하고, 좀 전체적으로 레벨이 업종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낮아지는 순간에서 또 시장이 턴할 때 먼저 낙폭과대 먼저 IT 이런 순으로는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단계를 한번 기다리는 구간이겠고, 코스닥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면 코스닥은 오늘 이런 군들 2차 전지 관련 그 다음에 뭐 통신 장비 정도 많이 빠져 있던 군 또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이 종목들이 따라서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나노신소재는 1조를 다시 시가총액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빠지는 종목이에요. 빠진 종목들 군들 보면은 대표적인 성장주군 신저가, 올해 신저가거든요. CJ ENM,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장 빠질 때 그 성장주군이 조정 나올 때 일단은 함께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SM 같은 경우도 여기는 잘 빠지지는 않아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한 6만 5천 원, 6만 원 이 정도 구간을 시장 때문에 확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제는 포트에 담을 만한 기회가 온 S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렇다면 사실 뭐 SM뿐만이 아니라 전 많은 주식들이 이제 살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단으로 좀 바닥권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종목별로 좀 다르다 뿐인가요? 종목별로 확실히는 다릅니다. 예, 종목별로 다르고, 예전에 처음에 2200대 후반 갔을 때 지수를 보고 우리가 그 IT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낙폭과대 이쪽 플레이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때랑은 좀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이게 지수단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바뀐 거는 확실히 IT 같은 경우가 안 좋은 모습에서 그때 지수 플레이랑은 좀 다르고, 자동차가 이제 받쳐주는 모습,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정 시 매수할 종목들을 추려 놓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 JYP 엔터가 안 빠져요. 여기에서 시장 빠질 때 좀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 강하거든요. 이런 종목은 좀 박스권 단기 추세 하단 플레이도 가능해요. 5만 원대 후반, 5만 9천 원 장 빠질 때 매매해서 6만 원, 6만 천 원 이런 식으로 매매를 붙여도 되는 그러한 종목들의 특성까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도 오늘 막 불안하실 거예요. 네, 또 좋다가 이렇게 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때 사람이 지치는 것 같아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계속 안 좋다가 좋으면 차라리 그 좀 면역이 되는데
네, 요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적 분석, 차트로 어느 정도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 지수를 본다고 하면 저점, 전저점이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2300 중반 말씀 2350? 네, 그 정도 때는 뭐 당장 내일 또 일단 올 수는 있는데 이 좋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짧게 종목을 볼 때도 요 5일선 저항 같은 경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자,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돌려서 안착이 안 되면 맞고 들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이러면서 그냥 흐르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요런 현상이 있기에 일단은 급하게 사지 말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 시장의 뭐 매크로적인 부분, 뭐 수급적인 부분, 이 통틀어서 봤을 때 조금 불안한데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살만한 명분이 없는 차트의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늘 봤던 것처럼. 그래서 지수 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IT 같은 경우는 물음표라고 할 수 있겠고 코스닥까지 한번 볼게요. 비슷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회복했다가 맞고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수일 내에 얘를 돌리는 흐름,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거를 확인하고 지수단의 매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직은 좀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환율 1387원 세네요. 15원 거의 16원 올랐네요. 네, 환율이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는. 근데 이거 뭐 일본도 마찬가지네. 일본은 우리보다 더 환율이 튀었네. 1.54%니까. 네, 신국 단위 공통적인데 여기에서 환에서 우려되는 점 같은 경우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DS 프리미엄, 즉 각 국가들의 좀 가지고 있는 신용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유로존 쪽에서 조금은 삐걱할 수는 있어요. 구체적인 아직 그런 신호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를 좀 중점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슈가 터진다고 하면은 지수는 조금 계속 고민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한나님, LNF하고 첨보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LNF는 고민의 시점이죠. 고민의 시점이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고 그 수익에 대해서 발생은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주가를 보여줬었고 조정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담을 수 있는 측면도 줬었고, 네? 여기에서 지금은 조정단이 있는데 우리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가격적으로 한 20만 원대 이하, 여기에서 한 뭐 18만 원, 20만 원 사이, 그때부터는 한 번은 다시금 매수를 할 만한 구간, 좀 타이트하게는 한 18에서 19만 원대 그 정도 구간에서는 와주면은 일단은 감사한 구간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지금은 기로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LNF 에코프로 BM을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기에는 이제는 밸류 같은 경우를 좀 따지기 시작해야 되다 보니, 그리고 가깝게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인데, 실적 시즌에 도래를 했을 때 그때의 뭐 예상 실적이나 그런 거를 보고 다시금 움직일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정도 확인되고 그러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즉 결론은 뭐냐면 가격대 한 18, 19만 원 시가총액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6조 9천억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매수합니다. 네. 그러면 가격으로는 얼마죠? 주가? 가격으로는 한 19만 원 정도 돼요. 네. 19만 원 정도면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네네. 자, 블랙핑크님, 두산 에너빌리티 좀 봐주세요. 안 그래도 저도 아까 5% 빠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이 안 났어야 돼요. 이 그림이 안 났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만큼 차익을 실현하는 주체들이 있고 공통적이단 말이죠. 오늘 자 여기 연결해서 볼게요. BHI 같은 경우도 이런 조정, 오늘 조정. 그다음에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이런 조정이거든요. 이런 조정인데 하루 늦게 이게 반응을 하는 건지 어제 그 독일 쪽 이슈가 있었잖아요. 원전 같은 경우를 좀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하는 측면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쪽의 원전 같은 경우도 같이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현상인데 조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또 더 과하게 움직이기는 하네요. 매수의 타겟까지는 온 상황인데 지금 그럼 매수해도 될 만하냐? 아니면 더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으니 좀 더 지켜보자. 원래 타겟으로 하던 단가는 왔는데 지금은 바로는 매수는 아닙니다. 예, 조금만 더 보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얘가 밑꼬리를 다는지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수급들이 계속 개인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 지금부터는 기관 쪽도 이제 생각할 거예요. 매수 타이밍. 예, 그 매수 타이밍을 생각하고 참고로는 사모펀드가 먼저 사보는 아니면은 뭐 투신권 이 정도는 충분히 매수에 대해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 잰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18,000원 중반이었잖아요. 그 단가로 그렇죠. 왔고 17,000원 중반 이 정도까지 와서는 서서히 좀 강하게 사볼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사볼 것 그 같고 17,000원 중반까지는 갈 수도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나 어쨌건 일단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그 정고점,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 그 지점을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그냥 놔두면 올라갈 수 있나요? 참으면? 한 번 더 시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도를 한다 생각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전 수출 수주를 따와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부분 우리나라 부분과 함께 미국이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이 진행되는 그 단계 그리고 풍력과 관련해서도 지멘스와 협업하는 부분 까지 봤을 때는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두산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좀 좋지 않은 시각들이 많은데 그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 풍력에 대한 기술을 까서 보면 원전을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꼭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조정을 두렵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라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에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던 게 네. 태조 이방원으로 명칭되던 이 주식들, 이제까지 좀 강했던 주식들이 이제 슬슬 꺾이는 거 아니야에 대한 거. 근데 전체적으로 좀 꺾이게 되면 다시 이렇게 원전주 같은 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고 지금 지수 시나리오를 세웠었잖아요. 지수 2300 중반까지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는 자, IT 레벨 그다음에 현재 태조 이방원 레벨이 뒤에는 밀릴 수 있다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응을 생각한 거죠. 만약에 첫 번째로 2300대 중반에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뭐가 먼저 나올 거냐? 일단은 낙폭과 됩니다. 잡아서 낙폭과 대 플레이하고 지수 돌리는 단계에서는 뒤에 이제 자리를 찾아갈 텐데, 자, 요런 건들 방산해야 됩니다. 방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기회가 오고 있는 단계죠. 고점 대비 지금 한 10%의 조정은 아직 10% 넘게 조정이네요. 요 정도 군 생각하고. 요런 군도 이제 추세는 안 깨요. 안 깨는데 장 밀려서 만약에 훅 하루에 뭐 한 8%, 10% 이런 식으로 조정 나와준다 하면은
78,000원 15% 조정 나온다 하면은 74,000원, 75,000원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한 15% 조정 나온다 하면 그때는 지수 돌릴 때 먼저 낙폭과대 뒤에 지수 잡으면은 방산 쪽 같은 경우가 주가는 다시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방산, 원전,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아주 강하죠. 이렇게 밀리지도 않아요. 밀리지도 않는 3분기 실적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뭐 퍼스솔라라든지 아니면은 솔라 관련된 기업 이쪽이 신고가가 뭐 하루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게 5년 내 신고가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실히 주도업종군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점, 거기에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2,300 중반대에서는 시장이 돌릴 때 낙폭과대 먼저 반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는 방산이라든지 태양광, 원전, 2차 전지 소재는 2차 전지 직접적인 소재보다는 지금 첨가제가 강하니까 그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하고, 조선이 조금은 애매하게 흘러가기는 해요. 어제 강하고, 근데 오늘은 요런 식의 현대미포는 그렇게 또 안 빠지는데 나머지 군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요쪽이 더 빠지거든요. 그러니 생각할 점은 그래도 죽어도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점 대비 조정도 한번 10% 나왔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리셋 라이프님, 솔루스 첨단 소재 마이너스 40%라고 하시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도 참 얼마 전까지 좋았던 흐름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떤가요? 이쪽 기업 자체는 괜찮으나 흑자를 못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지금 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파에서 양산이 쫙쫙 뽑히는 스케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원이에요. 좀 넘어갔는데 1조 3천억 원 수준. 다른 기업도 한번 같이 볼게요. 주가에 일단은 흐름이 같아요. 자, 3조 일단 이렇게 왔어요. 4조 2천억 이렇습니다. 자, 이 시가총액을 기억을 해놓고 기준으로 여기부터는 이익 대입하면 기업들이 아직 전부 다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별적으로 언제 이 기업이 본격적인 추가 양산이 나오는지 그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겠고, 좀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보던 가시권에 가격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은 또 더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구간이네요. 종목이. 조금. 하여튼 기본적 분석을 좀 보시면은 어쨌건 지금 매출이 이익이 좀 작다 보니까 39배 PER 기준 예상 PER 상당히 비싼 거죠. 네, 어찌 보면 그렇고 근데 확실히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잘 보고 있어야 되는 SKC 이런 기업 잘 보고 있어야죠. 이런 게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막 10만 원을 깬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그때는 뭐 매수? 매수로. SKC 같은 경우는 뭐 외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기관은 팔고 있고. 요런 게 또 하나의 종목이 될 수 있죠. 기금 같은 경우 뭐 회수가 있을 수도 있고, 바깥에 줬던 물량 회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절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기금 매도가 마무리되는 그 타이밍도 수급으로 하나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요.
잘 봐야 되는 군이에요. 네, 잘 봐야 되는 군. 확실히 이쪽 군은 하나의 업종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 힘든 주식들을 또 한켠에서 챙겨보고 있어야 되는 그 업종 중에 하나가 이 동박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